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들이 뽑은 공화국의 수장이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 8만의 작은 나라 안도라 공국에서 그는 대공이라 불리는 군주입니다. 왕의 목을 치며 탄생한 공화국의 수장이 타국에선 왕으로 군림하는 기묘한 상황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중세 시스템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레네 산맥의 작은 나라 안도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한 명은 스페인 우르엘 교구의 주교이며 다른 한 명은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교황이 주교를 임명하고 프랑스 시민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옆 나라의 왕을 결정하는 셈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12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안도라의 영유권을 두고 스페인 우르엘 주교와 프랑스 푸아백작이 대립했는데 양측은 무력 충돌 끝에 아라곤 왕의 중재로 이곳을 공동 통치하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후 푸아백작의 권리가 결혼을 통해 나바라 왕국으로 넘어가더니 나바라의 왕 앙리 3세가 프랑스 국왕 앙리 4세로 즉위, 앙리 4세가 1607년 칙령을 내려 안도라에 대한 권리를 프랑스 왕실에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프랑스의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놀랍게도 안도라 공동군주 자리는 프랑스의 국가원수, 즉 대통령에게 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리는 단지 이름뿐인 군주도 아니었는데 1993년 안도라의 현대적인 헌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안도라는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엘 주교에게 주기적으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퀘스티아라는 중세식 공물제도인데 홀수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960프랑을, 짝수엔 우르엘 주교에게 450프랑과 햄 6개, 치즈 6개, 살아있는 닭 6마리를 현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두 사람이 직접 통치하고 있을까요? 두 군주는 1993년 현대적인 민주주의 헌법이 승인되면서 상징적 국가원수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선출된 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 그 런던 한복판엔 시티 오브 런던이란 독특한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런던 최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곳은 광역행정가인 런던 시장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장경, 로드메이어가 관할하는 자치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메이어는 시민들이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구역의 진짜 주인이자 지배자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상인과 장인들의 동업자 조합, 리버리 컴퍼니라는 거대 길드인데 이 길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는 자리죠. 선거 방식은 철저히 중세적입니다. 비밀 투표 대신 조합원들이 커먼홀에 모여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이 호명될 때 목소리 높여 환호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때만 일주일 뒤에 종이 투표를 진행합니다. 흥미로운 건 시티 오브 런던의 자치권이 왕실원장에 의해 수백 년간 이어지다 보니 국왕이 방문하면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시장경은 국왕이 시티의 경계에 들어설 때 1571년 엘리자베스 1세가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진주검을 왕에게 바치는데 이 검은 시장경에게 위임된 왕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시장은 왕에게 그 검을 다시 바치면서 시티가 군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국왕은 검의 자루를 만지고 바로 돌려주면서 시티의 고유한 자치권을 존중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에도 유지되는 특권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위스 동북부에 위치한 작은 주 아펜첼 이너로덴에서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되면 아주 특별한 정치 행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13세기 기록에도 등장하는 중세식 직접민주주의 투표 집회 란츠게마인데입니다. 주민들은 아침에 성당에 모여 미사를 드리고 마을 학대와 지역을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워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3,000에서 4,000명의 주민들은 투표소인 광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정치 행사가 지워지지 않은 중세의 완벽한 표본인 이유는 독특한 입장 방식에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는 자유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의뢰용 장검이나 군용 총검을 차고 투표장에 나가야 했죠. 그런 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장에 선 채로 법안, 예산, 관리 선출 등 주 정부 현안을 오직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했기 때문인지 놀랍게도 란츠게마인데는 1990년까지 여성 참정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강제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그 다음 해부터 참여할 수 있었죠. 당연히 여성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검이 없었기 때문에 칼을 대신해 분홍색 투표 카드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마리노에는 2명의 집정관이 통치하는 아주 독특한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12세기에서 13세기 무렵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엔 자치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이들은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임기가 제한된 최고 행정관을 선출했는데 고대 로마 공화국의 전통을 빌려와 집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마리노 역시 집정관을 선출했고 1243년 처음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한 이래 800년 가까이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죠. 산마리노의 집정관 임기는 매우 짧습니다. 4월 1일, 10월 1일에 의회에서 선출되어 6개월 동안만 임기를 수행하죠.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이 영혼의 듀오는 완벽한 단일체로 직무를 수행하되 서로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99년 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직후 15일 동안 모든 산마리노 시민들은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죠.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퇴임 직후 시민들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권력남용을 얼마나 철저히 경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견제장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수가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세기에 도입된 법안이 있는데 집정관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임기 종료 후 3년 동안 다시 집정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유럽에는 아직도 절대군주가 존재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태양왕 루이 14세 같은 소린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투표로 뽑는 비세습형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나라 바티칸 시국의 이야기입니다. 교황의 선출은 매우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형태를 띱니다. 선대교황이 선종하거나 사임하면 전 세계에서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여 콘클라베라는 철저한 비밀 투표를 통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죠. 하지만 이 민주적 과정이 끝나면 선출된 교황은 바티칸 시국 영토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물론 행정원, 입법위원회, 대심원 같은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모든 결정은 결국 교황의 승인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교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견제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과 권력에 대한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교황이 단순한 세속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종교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또한 제도적인 견제장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황을 돕는 촘촘한 보좌기구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과거 중세시대의 광활한 교황력은 사라졌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시대에 이처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작 불가능한 아날로그라는 뚜렷한 신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진검과 사람들의 환호성은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위조할 수 없죠. 이제 와서 함부로 뜯어고치기 어려운 이유도 있는데 거대 세력 사이의 외교적 문제는 물론 오랜 기간 유지해온 자치권을 지키려는 명분까지 얽혀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 전통을 핑계로 사람들을 배제하고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워지지 않은 중세는 과거의 유산이 가진 지혜와 시대착오적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